안녕하세요. 오늘의 매수 차트의 어더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돌파한 차트 몇 개랑 이제 시황 그리고 눌림목에서 이제 저점을 좀 다지는 종목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제 오늘의 돌파 눌림 종목입니다. 먼저 종목들 이제 설명함에 앞서서 오늘 이제 제가 구독자 400명이 됐습니다.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 바로 넘기고 이제 오늘 저녁에 트럼프 관세 3차 미국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관세 관련한 그 주식들도 이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관련 부품주들도 이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도주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거래대금 이제 터진 것들에서 이제 주도주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것들 뽑아보면은 하나에어로, 하나엔진, 풍산, 알지노믹스, 한국카본 이렇게 있는데 중공업, 오션, 알테오젠, 항공우주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선, 방산, 바이오 일부 세 가지 테마가 주로 상승했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살짝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 11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올랐던 것들 이렇게 쓱 한번 살펴보고 제가 메인으로 소개시켜 드릴 종목 한 10몇 가지 이제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트럼프의 이제 방산 선언 이후로 이제 국내 방산 업계 회사들도 엄청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화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쌍끌이 계속 매수하고 오늘 또 신고가를 갔는데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단타 말고는 좀 접근을 자제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매수는 이런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 좀 저점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 지금 강력한 매물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상장 알지노믹스, 카본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조선이랑 자동차, 방산 이렇게 세 테마로 오늘 움직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돌파를 하고 이제 지지를 한 이후 돌파를 했거나 아니면은 좀 저점 눌림목 부근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이제 돌릴만한 주식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1월 6일 날 좀 큰 상승 4%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한 이후에 그렇게 살짝 눌렸다가 오늘 다시 양봉을 띄었거든요. 근데 수급이 오늘 이렇게 쌍끝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상승 채널을 저점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잘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상승 채널 상단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네이버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이 하락 추세 채널을 돌파한 이후에 그리고 여기서 리테스트를 한 이후 오늘 완전히 3일선 위로 종가상 3일선 위로 이렇게 주가를 좀 올려놨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여기서 바닥을 살짝씩 다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네이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도 얘 같은 경우 초고압 변압기 관련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이 하락 추세 채널을 오늘 돌파한 이후에 이게 매물대 차트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짝 돌파한 이후에 이 하락 추세 채널을 이렇게 지지하는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늘 이렇게 양봉을 띄었습니다. 양봉을 이렇게 살짝 띄었는데 이 하락 추세 채널을 이탈하거나 다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거나 이 저점 172만 7천 원을 깨지지 않는 이상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시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도 수급 또한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쌍끌로 매수했고 그동안 외국인이 되게 많이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을 주는 동안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짝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든가 살짝만 조금 이제 스윙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저점을 다지면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삼각 수렴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해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쌍끝이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가 오늘 스테이블 코인 워낙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금융주들 중에서는 KB금융만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 있으면서 여기서 돌파를 이쁘게 초입해서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그리고 저가를 12만 1,000원을 지켜주는 이상 한번 여기서 매수해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눌릴 수도 있는데 이 시가 12만 3,500원 더 타이트하게 잡으실 거면은 12만 3,500원 이거를 손질선으로 잡고 이게 단기 스윙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서현탑 메탈입니다. 오늘 철광이나 메탈 같은 주식들이 트럼프 관세 그 최종 판결이 이제 만약에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좀 반환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메탈 관련 주식들이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현탑 메탈이 PBR도 낮고 그나마 조금 저평가이지 않나 이렇게 수익도 꾸준히 잘 내는 연간 거의 100억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지분을 많이 샀거든요. 채원제가.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좀 돌파를 하는 초입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시켜서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로 그냥 한번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밀렸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여기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횡보한 기간만큼 상승할 여력은 되게 크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이런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서 이걸 이탈하지 않는 이상 한번 이 상승을 조금 먹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현탄 메탈 가지고 왔는데 이 지분 구조를 또 보니까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분 구조가 좀 엮여있는 주식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서현이화랑 서현이라는 주식을 한번 살펴봤는데 서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였습니다. 서현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은 퍼가 2예요. 2. 그리고 PBR이 0.24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그냥 2년 동안 이걸 사업을 영위하면은 이 기업이 새로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2천억인데 작년 연간 2,400억을 벌었습니다. 진짜 이 우리나라 주식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장부가 대비 싼 가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현도 그런 주식 중 하나가 아닐까. 이게 지주회사가서 그런지 이제 1월달 내로 이제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 지주사 저평가 주식들을 좀 올릴 만한 3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 서현이나 서현탄 메탈이나 서현이화나 이게 3차 상법 개정 관련주로 한 번 더 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때가 아마 상법 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아마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하락만 연속으로 하다가 이제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을 이렇게 띄우면서 그 저가를 이쁘게 또 지켜주면서 여기서 또 상승 추세선을 이쁘게 또 이어주면서 다시 하락 돌파했다 바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러면서 목표가를 정해서 먹거나 아니면 길게 저평가 주식 상법 개정 관련주 해가지고 먹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서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현 이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나서 이것도 좀 잘 찾아보니까 서현 이화가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주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한테 이렇게 업체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연간 거의 1,500억을 봅니다. 1,500억을. 1,500억을 버는데 지금 시총액이 3,60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리고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월봉으로 이렇게 그냥 한번 쓱 그어봐도 지금 여기서 월봉상으로도 여기 좀 긴 오랜 기간 에너지를 여기서 돌파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볼벤 상단선인 17,000원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렇게 서현 이하를 가져왔고 이게 단기 하락 추세선인 것도 오늘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서현 탑 메탈을 이제 분석하다가 이렇게 좀 서현이나 서현 이하를 이렇게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띡 돌파했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쪽이면서 이제 1,050원 아래로 오면은 적극적 매수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PBR이 0.5면서 6% 배당을 주고 이 같은 경우도 실적도 되게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집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준봉이 여기로 잡는 것도 있지만 이 앞에 있어서 이게 재료 테마가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여기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잡아두셔도 됩니다. 이 앞에서 거래량 터진 좀 캔들, 상승 초반의 캔들이 이건 세력이 아니면 못 만든 캔들인데 이 캔들의 저가, 꼬리랑 저가, 시가 이렇게 이어서 이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될 것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구간은 아마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어느 정도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6월 3일날 지방선거가 있죠. 6월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씩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인 이제 여당에서는 정원호 관련주가 좀 많이 핫한 것 같아요. PS텍 이런 것들이 PS텍도 이게 정원호 관련주 해가지고 단기간에 3배가 올랐는데 이런 거는 뭐 건들 수가 없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리가 와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정치 테마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정보통신도 여기서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저가 965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한번 매집해 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태양금속이랑 오파스넷이죠. 이건 대표적인 한동훈 주식인데 지금 여기 적극적 매수 구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제 어제 오늘이 되게 매수 시점이었는데 6,230원을 내일 살짝 찍어준다 하면은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IT 주식이면서 이제 보시면은 종목 분석 보시면은 실적도 연간 거의 100억씩 버는 나쁘지 않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 테마로 좀 엮여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실적이나 기업 자체로 봤을 때 나쁘지 않으면서 이제 한동훈의 거취가 결정되겠죠. 이제 이준석이랑 연합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조금 오를 수도 있고 이제 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의 목표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찍으면은 그냥 다 팔 것 같아요. 태양금속 다음은 이제 태양금속이죠. 이제 태양금속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2,030원 정도부터가 이제 적극적 매수 구간이고 손절은 1,951원입니다. 이제 태양금속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관련주인데 제가 오파스넷은 이제 태양금속이 2,030원 정도 왔을 때 이제 살려고 이제 매수를 안 했는데 근데 와 줄진 모르겠어요. 이제 PBR도 어쨌든 간에 1보다 낮고 꾸준히 이렇게 연간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눌림 구간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랩입니다. 알랩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네모 박스친 구간, 여기가 적극적 매수 구간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손절선은 58,000원으로 잡고 안철수의 이제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 이 네 가지는 다 이제 목표가는 제 기준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한 요 정도에서 이제 상단을 찍고 다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제 1차 목표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 정도가 아마 목표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변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STO 이런 것도 좀 본 회의에서 정해지는 것 같고 오늘 이제 관세 3차가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옵션도 이제 마무리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다음 주는 좀 재밌는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모베이스 전자가 또 상한가 같네요. 이게 2연상짜리였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윗꼬리가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쭉 잘 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서연탄 메탈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본 거예요. 배만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 다행히 여기서 오늘 이렇게 반등을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대응 시나리오를 짰던 게 있죠. 이렇게 대응 시나리오를 짠 게 있는데 대한조선 같은 경우 이게 양봉을 띄우고 나서 이제 추가한 매수를 했고 그 매수 구간이 저는 64,900원 정도였고
이제 평단을 한 6만 원 후반대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 상단권인 이제 시나리오대로 7만 3천 원 정도 오면은 이제 대한조선을 좀 많이 털어내고 다시 이제 재매수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매수 차트에 얻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